촬영 기술사 김청복입니다. 자, 날씨도 쌀쌀해지고, 사람도 춥고, 자동차도 춥고, 자동차는 한 대서, 또 주차장에서 밤새도록 얼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겨울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자동차 웜업을 시켜야 되냐? 아니면은 연료 절감이나 에너지 효율 소비 면에서 웜업을 안 시켜도 된다. 요즘 차량들은 아주 차가 정밀하게 나왔기 때문에 웜업을 안 시켜도 된다. 어떤 교수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또 교수님이나 정비사들은 웜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웜업을 시켜야 되는가? 웜업을 꼭 시켜야 되는 이유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웜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침에 첫 시동, 겨울철에 시동을 할 때요, 뒤에 배기 머플러에서 다량의 수증기와 물이 나오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자동차 엔진을 첫 시동을 딱 걸게 되면 실린더 내벽이랄지 또는 크랭크실 또는 흡기 매니폴드 내벽 또 배기 다기관 내부에 엔진 온도가 섭씨 40도에서 70도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다량의 결로현상에서 수분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 수분이 발생이 되는데, 특히 실린더벽에서 발생된 수분은 바로 물이거든요. 물이 여기서 방울방울 맺히게 돼요. 이것이 열에 의해서 증기화돼서 나온 게 배기 머플러로 하얗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흰 연기다, 수증기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수증기는 한 1m 정도 이렇게 나오면 없어져 버려요. 연기는 담배 연기처럼 날아갑니다. 이게 꼬리를 물고 날아가는 게 백색의 하얀 연기고요. 수증기는 1m 정도 나오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수분이 그러면 왜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실린더벽에 뿌려진 엔진 오일의 유막을 이 수분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든지 또는 희석되게 되면 이게 고체 마찰 영향으로 많이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윤활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막을 파괴하는 요소가 이 수분에 의한 물에 의해서 희석시켜 버리기 때문에 유막이 파괴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속을 한다든지 급가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속 페달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피스톤과 실린더 벽 또는 피스톤 링이 마찰해서 마모가 진행이 된다는 거, 조기 마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웜업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웜업을 해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철도 레일 아시죠? 철도 레일을 보면은 간극을 이렇게 띄워놨죠. 여름에는 철도 레일이 늘어나서 간극이 줄어들고 또 겨울에는 벌어지고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극을 겨울에, 추운 겨울에 딱 맞춰놓으면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팽창이 돼서 레일이 휘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엔진도 똑같습니다. 피스톤 간극, 밸브 간극 또는 윤활 간극, 여러 가지 기계적 간극은 냉간시를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열간시에 엔진이 충분히 열을 받았을 때를 계산해서 표준 간극을 다 맞춰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동을 밤새도록 꺼놓은 상태에서 엔진이 꽁꽁 언 상태에서 시동을 걸게 되면 이러한 표준 간극이 넓어지게 돼요. 왜? 피스톤 이런 부분이 냉각이 되면 수축이 됩니다. 모든 금속은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간극이 다 늘어난다든지 맞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첫 시동을 걸면 어떻습니까? 엔진 소리가 상당히 꺼끄럽습니다. 또 피스톤이 마모된 차량들은 또는 약간 노후도가 진행된 차량들은 시동을 걸면 피스톤 슬리븐까지 뚝뚝뚝뚝 가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경험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의 경우에 출발을 한다든지 가속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계적 간극에 의해서 두드리게 되겠죠.
두드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금속을 망치로 두드리면 단조된다? 그렇죠. 단조마모와 마찰마모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엔진의 파손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겨울철에는 모든 금속이 수축이 돼서 기계적 간극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웜업을 해야 되는 조건의 두 가지.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지구상의 모든 액체는 온도가 높아야 기화가 잘 됩니다. 온도가 낮으면 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를 쓰는 게 LP가스, 천연가스 또는 어떻습니까? 경유, 휘발유 이런 지금 현재 연료를 쓰고 있는데, 특히 휘발유나 경유는 아무리 분사장치가 좋다 하더라도 열이 없이 만약에 냉각이 된 상태에서는 분사를 아무리 완전 무화를 시켜서 분무를 해준다 하더라도 기화가 산소와 만나는 영역, 즉 기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덩어리 연료가 분사될 수 있어요. 이 덩어리 연료는 분사 시간이 길어져서 분사 비행 시간이 길어서 실린더 내벽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경유 차량들은 오히려 엔진 오일의 양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겨울철에는. 그래서 아마 화물차 기사님들은 이런 걸 느낄 겁니다. 엔진 오일 왜 불어났어? 이런 결과가 초래된 차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온도가 지극히 낮은 상태에서 기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덩어리 연료가 분사 비행 시간이 길어져서 실린더 벽에 묻어있는 유막을 어쩌습니까? 씻어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유막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경계 마찰이나 고체 마찰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 마찰 마모가 진행이 된다는 거. 연료에 의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그 터보 차량들, 특히 터보 차량들, 내 차는 터보를 장착돼 있어. 이런 차량들은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의 경우에 내 차가 터보다 할 경우에는 시동을 걸 때보다 끌 때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주차장 들어가서 운행 종료 후가 더 중요합니다. 왜? 옛날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옛날에는 배웠어요. 왜? 윤활장치가 시원찮아서 붕붕 라고 가속을 시켜놓고 시동을 껐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 결국은 엔진 오일을 많이 퍼올려 놓고 시동을 끄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들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터보 차량들은 운행 종료 후에 바로 직후에 시동을 끄게 되면 터보가 어디가 달려있죠? 배기 매니폴드가 달려 있습니다. 배기 매니폴드 온도가 섭씨 600도에서 800도, 1000도까지도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런 조건에서 온도가 매우 이렇게 뜨겁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후회를 시키지 않고 바로 꺼버리게 되면 그 열에 의해서 터보 베어링 쪽에 묻어있는 윤활유가 건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열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윤활유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건조된 상태로 또는 밑으로 많이 빠져버리죠. 왜? 열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동을 끌 때 최소한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 시동 걸고 왔어. 한 5분 정도 시동 걸고 왔어. 이럴 때는 괜찮하지만 30분 이상 운행을 했다. 또는 1시간 이상 장거리를 다녀왔다. 근데 주차장에 와서 바로 이렇게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는 만약에 윤활유가 말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습니까? 아침 첫 시동 시에 여러분들이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붕 하고 밟고 스타트를 해버리면 터보 쪽에 밤새도록 말라있는 베어링 쪽에가 마찰마모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보 차량은 반드시 퇴근해서 주차를 장기 주차 시킬 때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한 2-3분 있다가 시동을 충분히 끄고 그 다음날도 시동을 걸어서 가속 페달을 밟지 말고 아이들링 상태로 2-3분 정도 웜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여러분, 자동 변속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 내부를 우리가 이렇게 분해를 다 해보면 자동 변속기 내부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있냐면은
그 다량의 고무실이 들어있어요. 고무링, 고무실, 오일실이 들어있어요. 이런 오일실들이 1단 유압 실린더, 2단 유압 실린더 표현하기는 모호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뭐 리어 클러치 유압 실린더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1단 클러치 유압 실린더 이런 실린더 안에 그 피스톤 링처럼 기관에 들어있는 피스톤 링은 금속으로 되어 있지만 이쪽 부분은 다 오일 고무 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무 링들이 다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사실은 굳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착착 작동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고무가 많이 깎이게 돼요. 그래서 자동 변속기 수명이 단축이 되고, 두 번째는 유압 제어 장치 쪽에가 밸브 바디라는 게 있는데, 유압 제어 장치 밸브 바디 내부에는 밸브는 주철 또는 티타늄으로 되어 있고, 겉에 부분은 뭘로 되어 있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동 변속기 이것도 경험을 했을랑가는 몰라요. 열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겨울에 웜업 시키지 않고 출발을 주행을 쭉 하게 되면, 잠깐만요, 들어가라. 그 출발을 하게 되면 간혹 가다가 변속이 약간 움찔거린다든지 변속이 늦게 되는 경향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런 경향이 나옵니다. 왜? 주철이나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축이 덜 되고, 그죠? 알루미늄은 열팽창 계수가 높기 때문에 수축이 더 됩니다. 그래서 약간 빡빡하게 이렇게 작동할 수가 있어요. 약간 걸릴 수가 있어요. 노후 차량들은. 그래서 자동 변속기를 충분하게 웜업 시켜줘야 됩니다. 자동 변속기 오일의 온도가 섭씨 5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가 가장 그 시점부터 작동을 해야 가장 적당한 온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도가 많이 내려간 겨울철에는 자동 변속기 오일도 영하로 떨어져 있고, 또 자동 변속기 내부에 오일 실이랄지 밸브 바디 쪽에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동 변속기 오일이 어디로 들어간지 아십니까? 우리가 냉각 장치인 라디에이터로 들어가서 웜업도 시키지만 냉각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동 변속기 수명을 또 연장하시려면 웜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가지 사항을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는 하도 여러분 그 의견들이 분분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